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이곳에 투자하라. 슈퍼개미들 뭉칫돈 몰리는 한국 증시 주도 섹터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또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구독자분들 많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오늘만 봐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만 상한가, 신풍제약이랑 신풍제약 우선주 상한가 나왔고요. 셀레믹스랑 이닉스, 그 다음에 메이슨캐피탈, 3기 EV 그 외의 종목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비롯해서 오늘 많이 상승한 종목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마 한국경제 와우넷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이 지수가 꺾였다가 이제 막 조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이 늘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그게 뭐냐? 바로 바이오 쪽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상승한 종목들만 봐도 코스피 상승한 종목 15개 중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우선주만 빼도 5개 정도. 그러니까 꽤나 높은 비율로 바이오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5종목 중에 4종목 이상이 이제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그래 바이오가 뭐 그래도 눈에 띄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만 해도 바이오 섹터가 많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 테마로 바이오주들, 이제 임상 관련주들 이런 게 어마어마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뭔지 아세요? 제가 왜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주도 업종이 어디냐? 바이오였습니다. 이런 몇 개의 종목들, 개별 호재들 갖고 있는 종목들 빼고는 전부 다 바이오였어요. 셀리드 410% 상승했고요. 퀀타메트릭스 390% 상승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2배 정도 가까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다 바이오더라. 20개 중에 상위 상승 20개 종목 중에 14개가 바이오예요. 즉 뭐다? 70% 이상의 종목이 다 바이오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한국 증시에 상승한 종목들 중에 70%가 바이오였다. 이 정도면은 바이오가 주도 섹터다, 주도 업종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종목들은 나머지는 소멸성인 단기 테마 있잖아요. 어떤 이슈로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 어떤 이슈로 10% 상승했다. 그냥 하루 이틀 상승하고 다시 떨어지는 종목들, 뭐 아니면은 큰 상승 거의 안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개별 호재 있는 종목들, 뭐 이런 한양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바이오였어요. 확실히 그래서 한국 증시는 지금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한국 증시에서만 하필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리는가? 이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여기서 투자의 힌트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엔비디아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분위기가 현재 어떠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50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진 2달 다 돼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뭔가 하락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떨어집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주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증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SK하이닉스 비롯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 보이고 있죠. 요 며칠 몇 거래일 정도까지만 해도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꺾였습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테슬라가 최근에 급등하다 다시 떨어졌죠. 이때 올라갈 때만 해도 어때요? 테슬라 무조건 오른다, 뭐 이제 $400 간다, $1000 간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는 약간 뭔가 주가가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저도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은데, 이 결국은 우리의 심리라는 것은 주가가 만드는 거지, 호재나 이슈나 회사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심리가 형성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주가가 올라야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좀 이제 뭔가 활활 타오르는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도 떨어지니까 국내 2차 전지주 다 떨어지고 전기차 관련주들 약세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엔비디아, 테슬라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던, 전 세계 시장을 이끄는 게 결국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었어요. 빅테크 오르면은 다른 국가들의 주식도 올라가고, 빅테크 떨어지면 다른 나라 주식들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이제 보여줬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AI 거품론에 대한 약세론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특히 새로운 주도 섹터가 필요한 겁니다. 돈이 몰릴 곳이 없어요. 늘 하락장이던 상승장이던 어쨌든 늘 많이 오르는 주식이 항상 꼭 있거든요. 한 놈은 있어요. 한 놈은. 근데 이 한 놈이 어떤 업종에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업종이 하필 바이오다. 그러면은 바이오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주도 섹터가 바이오로 좀 잡혀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특히 증시는 늘 주도 섹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느냐 아니면 내가 소외된 섹터에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쓰셔도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 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늘 주도 섹터 쪽으로 좀 공략을 해라. 한국 증시 어차피 세력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상적이고 이제 매매가 잘 되는 어떤 스킬을 갖고 계실지 몰라도 한국 증시에서만큼은 수익이 잘 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막 갑자기 종목 상승하던 게 갑자기 막 1분 만에 주가가 팍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면은 뭔가 이거 진짜 세력 장난질 치는 시장이다, 이런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9월 정도에 한국경제 유튜브 비롯해서 한국경제 케이블 방송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따로 나중에 공지도 또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퀀타 매트릭스 주도주를 보게 되면은 지난 거의 한 달 정도도 안 돼서 520%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퀀타 매트릭스가 어떤 호재를 갖고 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 지금 주도하는 섹터는 바이오 쪽이라는 거고, 바이오 쪽의 종목들 중에 이제 먹거리가 많은 상황인데 다른 쪽 업종이 기웃거린다, 그러면은 돈 벌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매매할 때 실수가 확 줄고 똑같이 매매를 해도 수익 낼 가능성이 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데 이런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하냐, 투기를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퀀타 매트릭스의 차트를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퀀타 매트릭스의 1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차트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종목 매매하잖아요. 여러분들 손실 보기가 더 힘들어요. 어느 타이밍에서 사든 웬만하면 수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나쁜 거라고 보기가 좀 저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의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실은 많이 찾거든요. 근데 현재 이런 종목들은 다 어디서 나온다? 바이오 쪽에서 나온다.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슈퍼개미들은 바이오 쪽으로 좀 위주로 매매하고 있는 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슈퍼개미들은 다 바이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쪽으로 다 주도 종목들이 다 일로 이제 나오니까, 어쩌다 보니까 매매하고 보니까 바이오주를 매매하고 있게 되는 약간 이런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바로 주도하는 섹터를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바이오 쪽 섹터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 주식을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바이오 쪽 섹터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똑같은 매매를 해도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도 섹터가 바뀌면 라이브나 편집본 영상 등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왜 하필 바이오 섹터로 몰렸을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세계 트렌드는 이제 바이오나 IT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 종목들은 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고성장, 고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트렌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고성장하면서 고평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위주입니다.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P 50포인트 이거는 뭐 정말 저렴한 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들 매수하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장이 받쳐주니까 그만큼 고평가된 게 실질적으로는 고평가가 아니다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현재 증시의 트렌드예요. 지금 거진 10년 동안 이어온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IT나 빅테크 종목들 갈 수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진 종목들이 없어요. 2차 전지가 일단 깨져버렸잖아요. 테슬라 깨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T를 없애고 바이오 쪽으로밖에 몰릴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랑 IT랑 이제 묶어서 움직이고요. 그 반대로 이제 저성장, 저성장 저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테마가 또 있거든요. 가치주 테마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묶어서 성장주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주 테마로는 주로 금융주,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재 이쪽이거든요. 워렌 버핏은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이쪽에서는 애플 뭐 절반 매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은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워렌 버핏도 여기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트렌드가 바뀌면은 이쪽 트렌드로 옮겨갈 건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는 이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우리나라는 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이제 유료 강의에서 김PB의 저울 이론이라는 내용 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윌리엄 오닐, 댄 젠거, 뭐 제시 리버모, 마크 미너비니 등등등등 다양한 이제 전설적인 투자가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바이오 쪽 섹터가 잘 나간다, 저런 이제 주도주들을 매매하셔라 말씀드리면 저런 종목 잡기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는
재무제표 분석이나 매크로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저런 종목 매매하면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배웠을 때는 이게 정석이 아니니까. 하지만 차트나 기술적 분석 위주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매크로랑 차트 둘 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종목 부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잡기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가는 종목이 결국은 더 가더라. 특히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추세라는 게 이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윌리엄 오닐, 데이비드 라이언, 마크 미너비니, 뭐 댄 젠거, 뭐 등등등 수많은 뭐 제시 리버머 이런 다양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술적 분석 기반의 투자가들, 수천억을 벌어들인 투자가들은 모든 슈퍼 트레이더들은 다 달리는 종목에 베팅을 더 하지 안 가는 종목에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방금 제가 피터 린치 아저씨 사진을 슬쩍 넣어놨어요. 피터 린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낸 이제 조기 은퇴한 재무제표 기반의 투자자입니다. 성장주 투자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피터 린치 아저씨는 재무제표 투자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시장을 14년 차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 시작해가지고 막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왔죠. 근데 제가 투자 계속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면 결국 세상의 기법은 하나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터 린치 아저씨가 어떻게 더 워렌 버핏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 투자 기본적인 지표 있잖아요. PER. 우리가 이제 투자 처음 할 때 배우는 재무제표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배우는 프라이스 어닝 이런 지표들 많이 배우죠. 근데 재밌는 건 투자 지표상 재무제표상 고평가더라도 더 달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 양반도 결국은. 그래서 워렌 버핏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고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성장주는 뭐예요? 결국은 주가가 너무 달려나가가지고 정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기업도 빨리 성장하는, 즉 차트상으로도 급등하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이 급등을 이제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재무제표상 매출이나 이익의 급증, 이런 종목만을 공략한 게 바로 피터 린치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차트상 더 오르는 종목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차트 트레이더들의 전략하고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고속 성장하는 회사는 결국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단기간에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전략은 똑같아요. 세상의 기법은 다 보면은 결국 이제 다 종류가 비슷하다. 어디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 성장주가 장기간에 가치주의 성과를 능가하는 이유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논문이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논문에 따르면 즉 고평가된 주식들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PER이나 이런 투자지표상으로도 고평가돼 있는 장부상으로 되게 비싼 종목들이 있거든요. 모나미 볼펜이 하나에 보통 500, 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주가라는 건 사실 이 모나미 볼펜은 늘 그대로 있는데 어떨 때는 500원이고 어떨 때는 2,000원이고 적정 가치는 1,000원이죠. 근데 이 적정 가치가 계속 빨리빨리 늘어나는 기업은 어때요? 주가도 빨리빨리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고평가된 성장주들이 보통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 수익이 많이 늘어요. 기업의 수익이 많이 늘면 어때요? 기업을 운영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즉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성장해서 이익이 많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이거보다 더 나은 호재는 없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수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주가도 결국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달려들지 않으면은 그것조차 기회를 놓치는 실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 year to date 연초 이후로 117% 수익입니다. 고점에서 시총이 어때요? 1,000조 원 이상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4,000조 원의 시총 중에 1,000조 원 이상이 증발을 해버렸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117% 이얼 투 데이트 수익 내고 있죠. 근데 러셀 지수 어떻습니까? 러셀 2000은 미국 주가 지수 중에서 미국의 중소기업들 주식들만 골라서 2,000개 정도 모아놓은 게 러셀 2000인데 연초 이후로 이얼 투 데이트 이제 3.45%밖에 못 올랐어요. 뭐예요, 즉? 중소기업들 주식은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 중소기업들 중에 이제 부도나거나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나는 좀비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러셀 2000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무려 한 40% 정도가 좀비 기업이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무수익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대기업 주식이나 빅테크 주식들 여전히 짱짱하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수록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위기 같은 리스크가 커질수록 어떤다? 가는 종목만이 더 가는 이런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벌어지더라. 즉 경제도 지금 빈익빈 부익부다. 대공황 이래로 가장 큰 빈익빈 부익부, 어떤 부의 불균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뭐다? 종목들도 가는 종목만 더 가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주식 투자로 수익 내려면 결국은 주도 섹터 쪽 종목만을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자에 있어서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오늘 위주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